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UAE와 KF21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실은 이야기부터 하자고요. 또 KDDX에 관한 소식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가 미국의 최대 조선소인 헌팅턴 인걸스 조선소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미국이 현대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해오자 현대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 조선소에게 약간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측에서 미국의 이지스함 건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현대는 1년에 이지스함 5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연간 3척의 이지스함 건조를 조선소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조되고 있는 수량은 1.6척에서 1.8척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에 필요한 이지스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수량만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이지스함을 6척이나 건조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이미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연간 건조 가능한 이지스함의 숫자는 현대와 한화가 합치면 연간 8척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제가 예상하기로 지금 건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급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당장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의 건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인걸스 조선소와 MOU를 체결한 이유도 인걸스 조선소가 미국 내에서 이지스함을 가장 많이 건조한 조선소이기 때문에 인걸스 조선소에게 조선소 현대와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인걸스 조선소로부터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정작 우리는 우리의 주력함이 될 KDDX의 사업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사청에서 이번 달인 4월 24일에 다시 KDDX에 대한 사업분과 회의를 열고 30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의 사업 방식과 사업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 분과회의에서는 21명의 위원들 중에서 15명의 방위사업청 소속의 위원들은 전부 현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주장했지만 6명의 외부 민간위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방사청은 우선은 18일 날 민간위원들만 별도로 불러서 설득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방사청은 현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민간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방사청과 현대와의 뭔가 밀착관계가 있나 하고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지금 한화에 대한 소문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소문이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그대로 소문인 걸 전파했다가 한화 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방사청이 저러는 이유가 납득은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사청에서 한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 KDDX의 기본 설계는 현대가 했지만 그 전에 기초 설계는 한화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2023년에 기초 설계 원본의 보관 연한인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2024년에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2023년에 제출을 했는데 왜 1년이 지나서 문제를 삼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방사청은 이걸 국군 방첩사령부에 조사 의뢰를 했고 방첩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27건의 무단 사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화는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 때 바로 기초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한화가 기초 설계를 했는데 그게 왜 무단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는 우리 방사청이 한화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무리 기초 설계를 한화가 했다고 해도 한화에게는 그걸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첩사는 분명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2013년으로부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끝나서 법적 처분을 면하게 되었지만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래서 지금 방사청이 한화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만일 방사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번 건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대처럼 벌점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몇 년 동안 한화오션은 방사청에 대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기사에서는 방사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 기사들을 봤을 때는 방사청이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사들을 자세히 보니 그 기사들은 전부 한화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한화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한화의 주장이 어떠하던 분명한 건 방첩사가 한화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겼다고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는 너무 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방첩사의 말을 믿어야겠죠. 당장 경찰과 죄인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경찰의 말을 믿겠습니까? 죄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번 건 방첩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방사청이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만일 방사청이 이것 때문에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거라면 분과회의와 방추위를 이번 달에 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화에 대한 제재가 결정된다고 해도 방첩사의 수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화에 대한 제재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방사청의 결정은 몇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KDDX와는 연관이 없고 이미 방사청 측에서도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기사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한화를 두둔하는 기사나 이 문제를 의심하는 기사들은 한화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화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에 관한 소문들이 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방사청이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KDDX의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몇 번째인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 분야에서의 소문대로라면 방사청이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이 천무용 로켓탄을 생산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폴란드에서 가장 큰 방산 기업은 국영방산회사인 PGG이고요. 그리고 민간 회사에서는 WB그룹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는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폴란드 현지에서 천무용 로켓탄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의 지분 비율은 한화가 51%이고 WB그룹이 49%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흔하게 나오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럼 갑자기 한화가 왜 폴란드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사들에는 유럽의 재무장에 따라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유럽 현지에서 생산된 무기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지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좋아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요. 한화가 폴란드 현지의 탄약 생산 회사를 별도로 차린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한화는 폴란드 정부와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천무용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에는 사거리 80km급의 로켓탄인 CGR-080 로켓과 그리고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290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탄약들에 들어가는 탄두는 전부 고폭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불량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자탄의 수출은 쉽지가 않고 과거에 한화 측 관계자의 인터뷰에도 폴란드 수출탄에 자탄을 탑재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방사청이 ESG 기준을 마련하고 ESG 기준에 준하는 방산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럼 ESG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환경사회 지배구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무기 만들 때도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방사청이 왜 이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유럽 국가들이 갈수록 이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려면 환경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한화가 가장 빨리 손절해버린 분야가 바로 자탄형 무기 생산이고 한화는 자탄의 생산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화가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자탄 무기를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지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럽에서 몇 나라 없는 확산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에 자탄 무기를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 바로 이 회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고폭탄 모델은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지만 자탄 무기는 우리가 수출할 수 없고 그럼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현지 회사가 이걸 생산해서 폴란드 군대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한화의 자회사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자탄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지만 그건 직접적으로는 한화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이번에 한화와 폴란드의 WB그룹이 폴란드 내에 합작법인을 만들었지만 이 회사가 자탄 무기를 생산하는 건 한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일이 되겠죠. 솔직히 요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만 자탄무기에서 예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라고 자탄무기 생산과 보유에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일종의 편법이 사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사청이 2025년 1차 신속시범 대상 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차에 드론 제머를 탑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헛갈리는 게, 이게 K1이나 흑표 전차 같은 진짜 전차에 제머를 탑재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갑 장비에 드론 제머를 탑재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갑 장비 중에서 가장 빨리 드론 제머가 탑재되는 건 천마 대공 미사일이고, 천마 다음에는 비호복합과 차륜형 대공포에 드론 제머를 탑재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천마의 사업은 이미 사업자로 LIG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 사업은 대공포들이 아닌 일반 기갑 장비에 대한 드론 제머를 탑재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KF-21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해볼까요? 어제인 16일에 우리나라의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라시드 무하마드 알샤심 공군방공 사령관과 함께 KF-21을 조립하고 있는 카이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의향서는 KF-21 전투기가 참여하는 훈련에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이 참관하고, 관련 부대를 방문하는 등 KF-21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공군 대 공군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국의 공군이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측에서 시행하는 훈련에 서로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이리 보면 그냥 평범한 양해각서이고, 서로 간의 친목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왜 양해각서에 KF-21이 등장을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뻔한데요. 바로 UAE가 KF-21의 운용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솔직히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공군의 KF-21의 운용 모습을 지켜보면서 KF-21이 정말 쓸만한 전투기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 KF-21을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으로부터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죠. 지금에서는 알 수 없죠. 다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는 대부분의 무기 도입을 비밀로 해서 도입했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정확한 무기 수출 내용이 전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는 수출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전투기 도입 같은 대규모 사업은 비밀에 붙일 수는 없죠. 다만 협상 단계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비밀로 붙일 겁니다. 실은 현재 중동의 모 국가에서 우리의 KF-21을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로부터 KF-21을 구매하는 중동의 모 국가를 사우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실제로 사우디는 F-15를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부터 바로 이 사업에 우리 KF-21이 선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중동의 모 국가가 사우디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로 인해서 최소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의 KF-21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9월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을 대신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바로 며칠 후에 방사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 당시 기사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협상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협상 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새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방사청은 그걸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KF-21의 수출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KF-21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KF-21 수출은 무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로 인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KF-21 판매에 대한 협상은 무산되지 않았음이 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째 협상을 해왔다면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솔직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항상 무기 수입에 있어서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중동의 모 국가에서 KF-21을 대량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고, 그게 사우디일지 아랍에미레이트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인해서 그 중동의 모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중동의 모 국가와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우리의 KF-21의 대규모 수출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우리 KF21이 너무 많이 수출되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확실한 건 KF21의 대규모 수출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국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또다시 KDDX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번이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열리는 분과회의에서는 KDDX의 사업 방식과 사업자가 결정될 건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방사청이 현대와 수의 계약을 하려는 이유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사청의 생각이 옳다고 보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방사청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KF21이 중동에 수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